뉴스버스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민간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이 사고 초기 주장했던 4,500건보다 무려 7,000배가 넘는 3,37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출 범위도 이름과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상품 주문 목록까지 죄다 틀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조사하고 제재하려 하니 미국 로비로 막아보려고 한미 간 통상 문제를 야기했는데 도대체 쿠팡을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만 자주 뵙다가 오늘 모셔놓고 보니까 더 빨리 모셨어야 하는데 예.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여기가 좀 네, 여의도 여기가 전망은 좋은데 네. 이렇게 건물 찾아오는 데가 좀 네, 길이 조금 조금 복잡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의 활동 근거지가 원래 여의도 마포라서 네. 웬만하면 다 익숙하게 오고 네. 숨가쁘게 뭐 합당 문제로 뭐 합당 사퇴, 합당 파문 등등 이런 얘기로 불리면서 이제 갈등이 한참 고조되다가 이번 주에 이제 봉합되고 수습이 됐는데 네. 그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수습이 됐다,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출구 네. 전략을 쓴 거고요. 네. 지난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네. 제안했던 내용을 기자회견 형태로 빌어서 네. 이제 언급을 했고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갈등을 증폭시켰던 네. 거고, 그 뒤로 이제 논의가 한참 이제 진행될 즈음에 이해찬 총리가 별세하면서 대략 한 5일 정도 논의를 네.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이제 27일부터 추모 정국이었으니까 그 추모, 기간 그 동안에는 그때는 물 밑에 가라앉아 물 있었죠. 밑에서 사실은 이제 네. 그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주에 초 제3선 그다음에 중진들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단하기로 네. 지방선거 때까지는 선거 연합 연대를 네. 치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합당이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네. 비공개 최고위원을 통해서 밝혔고, 또 최고위원의 공개 회의에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실무적으로 그 이제 논의를 위한 기구 통합 만들어서 추진이. 예. 논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만 보면 결국은 꺼냈다가 다시 또 집어넣는 꼴이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안 꺼내니만 못한 상황이 됐다. 이런 그게 평가가 꼭 그런 있을 수 거는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우리 뭐 저 대표님도 아시지만 정당의 이합 집산의 과정은 굉장히 논의가 그냥 그렇죠. 네. 물 흐르듯이 된 적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는 정말 절박한 상황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네. 또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정할 거냐 아니면 양보할 거냐. 네. 이제 양보하던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네. 박원순의 시장 그렇죠. 후보에게 양보했던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그래도 시민 후보가 되고 당내 경선을 또 한번 치르고 시민 후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서 네. 이제 올해로 한 거의 40년이네요. 40년까지는 네. 아닌데 이제 38년째 네. 이제 크고 작은 선거를 뭐 직접 치르기도 했고, 그 또 옆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뭐 역사시네. 그런 걸 네. 보면서 이번의 과정은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이 두 가지의 긍정적 요소로서 저희가 네. 합당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에 뭐 이렇게 서랍에서 꺼냈다가 닫았다가 네.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 제안을 했을 때는 조국 혁신당도 물론 이제 당원 뜻에 따라 국민 뜻에 따라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뭔가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갈 것처럼 보였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갑자기 당 민주당 내부의 어떤 계파 갈등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네. 이렇게 지금 봉합되는 국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표는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야지만 외려 네.
갈등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원들에게 뜻을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직접 민주주의, 그다음에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좀 이제 오류 내지는 의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지도부 간의 의견이 왜 논의가 안 됐냐 네.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적어도 이렇게 공유, 네. 정책 의총이잖아요. 그 합당이라는 건 사실은 당대당 통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듣고 네.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선언 형태로 띄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의원들 안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최고위원들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네. 보여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과를 네. 했으면 최고위원들 안에서 풍부한 논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좀 음.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보거나 의원들이 볼 때, 양쪽에서 볼 때도 그게 네. 좀 신뢰를 기반화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갈등이 좀 증폭된 네.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갈등이 보여집니다. 많이 네. 증폭됐죠. 그리고 구사했던 용어들도 상당히 격한 감정 표현들이 막 드러난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뭐 친청계다, 친명계다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소위 친명계로 이렇게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제 극심했는데,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당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대권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생각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겠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후자보다는 네. 지방선거에 이제 예를 들어 호남에서 이렇게 네. 충돌이 생겼을 때 이제 뭐 2%에서 3% 정도 차이로 인해서 당락이 이제 좌우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 네. 이후에 이제 상황도 염두에 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음. 건데, 사실은 그거는 뭐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죠. 네. 정치하는 네, 입장에서 왜냐면 보면. 이번에 네. 오늘 저 당대표 보궐선거니까 네. 뭐 음. 정상적인 전당대회에서도 한 번 더 도전해 그렇죠. 봄직한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하라, 이제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네. 예민했어야 된다. 네. 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인데, 그럼 김민석 대 정청래 이 구도에서 빚어진 어떤 갈등이다. 이런 해석이 이제 거기까지, 일반화돼 있던 이제 예전인데. 이제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네.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거냐, 네. 그건 안 한다라고 명료화했고, 했죠. 그다음에 네. 당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로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 열어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뭐 당 안에 있으면 그게 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또 지나치게 당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당원들이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균형감 있는 경쟁 네. 뭐 이런 상황이지는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민석 총리도 뭔가 이게 참전이 됐었다. 외곽에서 이렇게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예, 네, 그것도 뭐 정치.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은 자꾸 당내 문제로 운영하는 데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담되고 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생각할 법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재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153석인데 2004년도에 네. 대통령이 볼 때는 국회가 뒷받침하기보다는 싸우는 네. 곳, 그다음에 발목 잡는 곳,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네. 근데 그 사실 여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는 거하고 또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하고는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좋은 법은 쟁점이 없는 법은 좀 처리를 하고 네. 쟁점이 있는 법은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도 분열상이 매우 그렇죠. 심각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되게 입법 속도가 빠른 반면에 네. 우리 상임위원장이 아닌 경우는 더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국회가 여야의 구조에서 도리 없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회가 그렇다. 그럼 네. 이제 네. 당이 뒷받침을 안 한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아닌 데서 네. 벌어진 일들이 또 음. 상당하게 있고 그래도 이제 9일, 10일, 11일 이제 그 대정부 질문 네. 있고 그 와중에 태미 투자특별법 네. 처리를 위한 특위도 예. 구성됐고 네. 시점에 맞춰 3월까지 이 문제를 네. 처리하는 걸로 이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던 큰 문제 하나는 일단은 네. 이제 고민 하나 넘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물가 등 포함한 설 연휴 전에 잡아야 될 그런 것하고 또 체감하는 네.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를 한 목소리로 이렇게 네. 극복하는 과정이면은 좋은데 거기서 합당 얘기 여기서 막 합당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좀 네. 답답하게 대통령은 느껴질 수 이제 있죠. 어떤 정책 부분에서 조명을 받으러 네. 가면서 뭐랄까 속도감 있고 스피디하게 이게 네. 추진하고 싶은데 네. 그 당내 문제가 이렇게 자꾸 맞습니다. 주목을 네. 받으니까 그게 인제 이번에 사실은 네. 지방선거 시기보다는 이후에 하자라고 얘기한 의원들의 생각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아까도 이제 입법 속도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그 국무회의 하면서 잠을 설친다라고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근데 그만큼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네. 하지만 당에다 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에 일을 네. 꼼꼼히 하시고 또 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뭐 25시간 일하시는 네. 분이라서 더 그러고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죠. 그걸 복원시키는 잃어버린 과정, 3년. 그다음에 네. 이제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또 네. 정부 관료들과 팀워크를 맞추는 것 또한 네. 그렇게 썩 생각만큼 네.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당에다가도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네.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아닌가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도 대선에서 한번 실패하고 당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당대표 시절에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가까이 정말 달려오신 네. 분이니까 정책과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 청사진은 이미 완벽하게 구상을 갖고 네. 대통령이 되신 거고 정부 장차관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철학을 네. 완벽하게 이해한 뭐 정치인 출신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좀 속도가 붙어야 되는 네. 거고 공직자들도 사실은 3년 동안 일을 잘한 부서도 있지만 좀 망가진 부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종합해 가는 과정에서 네. 나오는 그런 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이제 그 X에 게시물 올린 게 보면 뭐 저도 이렇게 아침에 저는 이제 뉴스 기사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뭔 얘기를 했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한 6시간 전에 올리고 이렇게 뭐 한단 3시간 말이에요. 전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시간을 역단해서 보면 새벽 1시, 2시에도 올리는 거예요. 저희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인데 지금 네.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주문하는 내용이 새벽 2시, 네. 3시 그러시구나. 그렇게 오면 그때 30분 만에 답장을 안 하면 또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잠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연세에
그렇게 그래봐야 되면 한갑 갓 지났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피로가 네. 쌓이면 네. 국무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 왜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음. 거의 뭐 네. 그렇죠. 이게 윤석열 때는 맨 술만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밤잠 설치신다고 지난번에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야, 대통령은 고생해도 국민들은 발 벗고 자겠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은 맞습니다. 예,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대통령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안심하죠. 안심할 것 네. 같다. 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정말 이 신경 세심하게 네. 친밀하게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생업에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 얘기가 공무원이 불편하면 국민이 편하고 예. 공무원이 불행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대통령님하고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일하는 걸 봐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도지사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했을 때 네. 그 이제 성남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 그 음, 다음에 도지사 하면서 또 이제 뭐 신천지 네. 코로나19 때 대응하는 거나 뭐 계곡 네. 그 그렇죠. 이렇게 했던 계곡 거 정비. 정리하는 예. 거며 이런 걸 보면 정말 자그마한 일에 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하면 큰 네. 일을 이룰 음, 수 있다. 너무 네. 큰 거를 하려다 보면 실제로 효능감을 못 느낀다. 이제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회의 때.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세금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탈세하는 네. 사람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제 한 10조 규모가 네.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 200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다 그거 징수하러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걷으면 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음, 세금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일자리 만들려고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 군, 구 단위에서 네. 뭐 200개 늘리면 253개 우리가 시군구잖아요. 그러면은 네. 한 뭐 6만 개 가량이 늘어나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일을 잘하는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공직 사회에서 그렇게 그렇죠. 일 처리하는 걸 원하고 계신 아까 이제 걸로. 국무회의에서 인제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철학이 드러난 대목이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방에 해결한다.' 맞습니다. 그런 네. 혁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자그마한 것 개혁이라는 게 음. 자그마한 것들이 쌓여 가지고 네. 되는 거다. 맞습니다. 무수하게 네네. 쌓여서 그게 바뀌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인제 그게 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짜 네. 뉴스를 그렇죠. 해서 보도자료 뿌려 예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그거를 인제 예 스피커 노릇 한 받아쓰고 거. 그거 이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게 예. 뭐냐면은 "허위 조작 정보가 우리 네. 민주주의를 좀먹는 거다. 민주주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인제 각 부처마다 예를 들어서 그 생성되는 가짜 뉴스를 이제 뭐 대변인이나 아니면은 그 모니터하는 그런 온라인 담당 팀에서 바로잡는 노력들을 하면 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탈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오늘 또 뭐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공직 사회가 네. 몸에 안 붙었어요. 음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속도를 지금 못 못 따라가는 쫓아가고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네. 그러니까 앞서 정당에게 요청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네. 정당이라는 구조가 단순히 정당이 아니라 국회랑도 연결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제 뭐 아까 인제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관계 문제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해도 또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하고 좀 더 크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카운터 파트가 있는데 막 이쪽에서 생각한 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않으니까 예. 인제 국무위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음. 하시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인제 본회의가 열리면 국무총리가 인제 야당 의석에도 가서 악수하고 뭐 네. 식사 약속 잡고 이런 게 인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 때와 야당이 다르다. 네. 그러니깐 야당 때는 이념을 좀 강조한다면 음. 여당에서는 그 실용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네.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음.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통합도 중요하고 연대도 네. 중요한데 너무 그렇죠. 요란하지 않게 네. 일을 처리할 것에 대한 주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럼요. 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딱 당선되고 1년 만에 1년 만에 딱 치러지는 날짜도 선거이기 때문에. 같아요. 6월 그러니까요. 3일.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음. 이번 단체장들은 끝나는 날이 같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임기가 맞습니다. 네, 네. 대통령하고 똑같은 임기를 한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냥 개혁을 하기에 굉장히 그럼요. 좋은 그런 네. 여건이 네, 됐다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생각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임기가 그래도 4년 아직도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잠을 설칠 정도로 4년인데 네. 계산을 해보면 4년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3년 네. 6개월 남은 거거든요. 네, 네. 후보를 정하고 네. 대선 준비하고 후보 선출하는 음. 것까지 따지면 6월 3일 날 선출해야 되면 네. 이제 선거운동 역순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6월 3일까지가 1년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하루가 천금 같은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시간이 네, 네. 5천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게 매번 일을 할 네.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이 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속도를 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네. 그리고 어떻게 잡은 네. 그 대통령입니까? 사실은 몇 번의 고비가 그 고비, 있었고 죽을 고비죠. 죽을 고비 그것도 너무 다. 실제로 네. 뭐 테러 그렇죠. 당하고 네. 사법적 살인도 있었었던 네. 거고 그다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네. 정치생명이 끝날 뻔도 했고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관이 네. 4월 저희 그렇죠. 예 3월 네. 5월 1일인가요? 네. 맞아요. 네. 대선 6월 3일 날인데 5월 1일 날 그 정말 박유한 사법 네. 쿠데타까지 있었던 그런 경험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결국은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는 총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네. 생각하니까 되게 밤잠을 못 주무실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임기도 임기지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보다 더 네, 짧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 이게 음. 잠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인제 이렇게 당을 보고 있으면 당은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네. 삐걱거리고 네. 있으니까 대통령 생각에서는 좀 이게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며칠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 브리핑하면서 뭐 합당에 대해서 이건 양당이 하는 문제지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뭔가 입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네. 그 조국 혁신당과의 그 합당 네. 내지는 조국과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네. 고인이 되신 이해찬 전 총리도 네. 조국 혁신당 쪽 분들하고 평소에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전원으로 들으면 네. 충분히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상대가 있는 거고 음. 또 당내 상황이 있는 거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건이 있는 거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뭐 의견 조율은 좀 없지 않았겠나 네. 이런 거고 그건 뭐 당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네. 보고요. 당이 이제 그 과정에서 논의를 충분히 사전에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들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네. 좀 미안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 연대를 통해서 승리를 도모하는 것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180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고민들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네. 지금 162석이고 무소속하고 야권 연대하면 이제 180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를 준비한 후보들의 그런 공약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함께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그래서 인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 내린 글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대통령의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더니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 통합 어렵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 뭐 이런 취지로 근데 이렇게 또 글을 뭐 올렸다가 내렸죠. 내리고 내리고 나서 예. 사실이 아닌 글이다라고 또 예. 입장을 제가 봐도 밝혔고.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음, 창작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될 수는 없는 네. 내용이다라고 저도 봐서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네. 또 내렸고 그러면은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첫 네.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본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네. 명의로 된 글이기 때문에 좀 네. 신중에 신중을 음,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통령을 이렇게 자꾸 소환해서 네. 뭔가 네. 얘기의 신빙성을 음,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음.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의 영향력을 본인의 말에 입혀가지고 음, 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그러니까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경계로 놓고 보면 네, 조심한 대목이잖아요. 조심해야 될 대목인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좀 소통을 네, 하려다 보니 과욕이 생기는 것 같고 음, 진짜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든 아니면은 외부와의 그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이 네, 되게 좀 거칠고 음, 또 통상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비공개에 논의된 내용 또는 뭐 네,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들이 좀 지켜졌는데 네, 이번에 많이 좀 무너져서 음, 기강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할 것 음.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조율하는 과정이 없고 전격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마이웨이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과를 하게 네. 한 거고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독단적이다, 마이웨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네. 인제 곰곰이 과거 이제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좀 반추를 해 봤는데 당대표하면 진짜 고독해요. 당대표께서. 그렇겠죠. 그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다 누구든지 그 고독을 네. 경험을 그다음에 해야 이제 되잖아요. 최고위원들은 또 최고위원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음, 뭐 정파의 이해도 있을 거고 계파의 네. 이해도 있는데. 근데 이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이 보안을 유지해 주면 참 좋은데 음. 이분들이 또 이해관계가 왜 다르니까. 다를 때도 네. 있고 '그거를 굳이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자들한테 쓴벙쓴벙 얘기해 가지고 네. 뭐 단독, 특종 이렇게 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추미애 대표 때 대변인인데 네.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의원들하고 식사를 거의 같이 안 하세요. 그다음에 기자들을 음, 거의 못 만났어요. 음,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독불장군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네. 들었어요. 음, 이해찬 총리는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음, 그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견제나 음, 그런 게 좀 덜한 거죠. 네. 만약에 이분도 다음번에 예를 뭐 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무슨 전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해찬 총리도 네. 독불장군 소리 시팅 공천을 100번 해도 그 시팅 공천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지형의 차이로 인해서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혼자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논쟁이나 논의를 하면 아예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본인이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음, 이제 합당은 정당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네. 보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에 갖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좀 있다, 음. 없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분이 무슨 계파가 있고 계보가 있고 실용이죠. 세력이 있고 뭐 이런 네,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용이죠. 네. 본인이 성남시장 될 때도 실력으로 승부를 음, 걸어서 이제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도지사 될 때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당대표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할 때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어려움을 푸 인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당신이 했던 처지나 조건을 충분히 알고 네.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 음, 보고 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될 정당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이렇게 처해진 조건이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관점이. 그렇죠. 그게 뭐 네. 차별이 아니라 차이는 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음. 이제 논의를 해 나가면은 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딱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관계다라고 음. 봅니다. 봉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인제 그 전준철 변호사, 쌍방울 김성태 표를 네. 맡았던 네.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뭐 경로는 아니다고 뭐 청와대에서 얘기했으니까 경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참 아쉬운 게요. 예. 이게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은 그럼 뭐냐. 아니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그 강한 불쾌감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온 거는 하나의 어떤 경고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인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이제 경로라는 표현이 되게 인제 아이 예민하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그 아니 그 표현은. 표현 옛날 그 윤석열이 경로 예. 노무현 대통령 경로도 아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까? 경로 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그러면은 마치 당하고 청와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인제 음. 비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무수석과 그런 중간 매개 역할하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그 언론에서 그 문제가 보도가 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 국면에서 굉장히 인제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또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음. 뭐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음. 책임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좀 네. 저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뭔가 청와대에서도 시그널을 분명히 안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이런 어떤 전격적인 합당 제안 문제도 소통의 부재에서 내부 소통의 부재에서 일이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왜 우리가 정치를 하면 남녀, 세대, 지역 네. 뭐 이런 거를 고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저는 A팀이 있으면 B팀이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으면 논쟁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음. 할지 또는 언론에서 어떻게 보일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집단 지성, 그다음에 토론, 수기 과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서로 다 네. 이 중요한 이제 덕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잡고하신 이해찬 총리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하는데 뭘 배울 거냐. 인제 공직자로서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태도와 자세, 네. 뭐 절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라. 네.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경중. 삼실 플러스 예, 경중이네. 네. 경중, 완급, 그다음에 선후, 그리고 공적 마인드. 공적 마인드. 예.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해라. 네. 그다음에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것, 네. 그다음에 선후, 음. 앞에서 할 거하고 뒤에서 할 거하고, 음. 빨리 할 거하고 또 더디게 할 거하고, 네. 이런 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음. 늘 하셨는데, 합당이나 국정 운영이나 이게 어쨌든 후배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그런 자세가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생각하게 했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합당이라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했지만 결국은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선거 승리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이냐. 네. 그럼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이라면은 이 문제는 수기 과정과 음. 그다음에 집단 지성이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체가 어쨌든 지도부 안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던 거고, 뭐 이런 게 얘기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이 난관을 뚫고 이 상황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한참 불거지고 있는데 갑자기 인제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때는 예를 들어 한 2달 전에는 그 논의가 옳았겠지만 네. 지금 이 시기에 1월, 2월 요 시기에는 그 논의가 사실은 후순위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인제 그런 아까 문제였던 인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건 지금 네. 투기 구성도 빨리 해야 되고 네. 이런
성급하게 처리될 문제들이 경중 있는 완급 거죠. 전후. 그렇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 통합과 연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선거연대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공천 문제로 직결이 될 것 같긴 아니 뭐 한데요. 그렇죠. 이제 공천 네. 문제랑 직결이 되는데 사실은 합당까지는 당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프로세스의 문제인데 그러면 왜 합당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가 됐느냐. 그 선거 승리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승리고 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어부지리가 없게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놓고 수기하는 과정을 네. 통해서 결론을 내면 출구가 잘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인제 또 그 과정에서 진통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천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막 네네. 경쟁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보하는 경우가 네. 있으면 뭐 스무스하게 흐르지만 반면에 또 이게 경선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거기서 경선하고 뭐 하여튼 당내 경선하는 어떤 식의 방식을 또 할 거냐부터 네. 해서 이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넘어야 될 한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경우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차곡차곡 다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시도당 단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다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의 제기하는 그 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예비후보 등록 다 끝내놨고, 네. 그리고 이제 경선 방식 이제 뭐 3인 경선, 5인 경선에 대한 룰도 만들어놨고, 공관위원장이 지금 김희수 전 네. 재판관이고요. 전략위원장은 황희 네. 의원으로 해놓고 그래서 합당 논의만 한 게 아니라 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제반의 준비들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저희대로 차질 없이 가고 조국혁신당도 가면서 이제 협의 음.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다 보면 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봉합이 네. 됐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의원님은 어느 입장에 있습니까? 음, 저는 네. 사실 통합연대, 그러니까 뭐 늘 김대중 대통령도 네. 힘을 합쳐라. 열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치를 내놓고서라도 음. 힘을 합쳐라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쨌든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 놨기는 하더라도 네. 윤후관 인재를 잘 육성하는 방식이 과연 뭔가 이 대목에서는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당위성도 그 어떤 있고 명분도 네, 있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보여서 네. 이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당원 내에서. 당원도 합당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네, 높죠. 높았던 절대적으로 것 같고요. 높고 근데 문제는 인제 언제냐 언제냐, 이 부분인 그다음에 거죠. 네. 어떤 어떤 방식이냐, 방식이냐.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1대1 대의원에 네. 대한 포지셔닝을 없애고 당원이 네. 1대1로 그 권리 행사를 하도록 네. 만든 것도 사실은 그만큼 집권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역위원장이 지시한다고 당원들이 따르는 것도 아닌 구조고 네.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신속하고 그다음에 어떤 입장을 띄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도 있고 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거는 네. 거의 뭐 예를 들어 7대3 뭐 많게는 8대2 네. 정도까지 의견은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인제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 탄력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만. 보여지죠.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공약 사항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서울 지역. 2018년도가 이제 네. 2017년도랑 유사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시키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그때는 거의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네. 17개 지방자치단체장 네. 중에 대구 경북 빼고 다 다. 예, 예, 이겼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25개 지역 중에 24개가 이야, 그런 승리를 저 했어요. 강남, 송파, 서초 여기만 강남 하나 빼고 다 이겼어요. 강남 하나 빼고. 예. 오, 그런 적도 아, 있었네요. 서초 하나 빼고요. 서초 강남도 저희 정순균 구청장이 당선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문제가 된 네. 이정근인가요? 예. 거기 한 명이 떨어진 거예요. 아, 2018년도에.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25개 중에 24개가 승리를 이야, 압승이죠, 완전 압승. 압승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지금 이제 저희 시장군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졌던 게 23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때 3군에서 져서 그렇거든요. 네. 강남 음. 3구.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있었던 분들을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되게 간발의 차이로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합당이 훨씬 더 네. 필요하다.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네. 공약의 이행 정도, 네. 그다음에 정책 집행에 대한 반감 음. 이런 건데 결국은 서울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잡아 네. 나가느냐. 음. 근데 지금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의대생 네. 대 이런 것들이 좀 슬기롭게 되면 그리고 지금 그 주가가 되게 네. 이제 그렇죠. 많은 국민들로부터 예. 박수를 받고 있는 첫 번째 거잖아요. 공약 달성이죠. 네. 네. 근데 그게 보수 쪽이나 중도층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주식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되게 비관적으로 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 울산까지 다 저희가 잘해서 네. 중앙정부와 음. 지역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음.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아까 강남 3구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보수화 경향이 지금 있다고 그러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 정신이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중도 보수 전망을 쪽을 예 낙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런 어떤 뭔가 성과들이 또 예 드러나니까 눈으로 그게 이제 보일 만큼 주식으로 나왔잖아요. 주가로 네.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 이제 2030 세대들이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주택 문제에 또 물론 우리가 뒷받침을 공급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젊은 층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네. 될 역할인데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면 투표율도 좀 높아질 거고 또 젊은 층들이 낙담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안산 시민들한테 네. 어떠냐.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좀 희망이 생겼다. 네. 그다음에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네. 관철되고 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안심. 우리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투표하러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은 지역구가 안산을이시죠? 네. 네, 안산을. 예. 거기나 가불병 세 개 중에 안산. 가불병이고 사실은 네. 안산을 잘 네. 아시잖아요. 네. 안산이 호남의 정서랑 네. 바로미터에 있는 곳이고 세월호를 경과하면서 네. 민도가 높아진 곳이어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저희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네. 이게 좀 이렇게 되게 그 호남의 정서가 그대로 호남 정서가 투영돼서 나온다는. 투영돼서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우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호남 정서를 읽을 수 있어서 대략 방향, 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경험해서 네.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지역군 있습니다. 잘 고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고생했지만 네. 예, 되게 네.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은 네.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네. 하여튼 저 지역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후원 계좌는 화면으로 제가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쿠팡 얘기를 좀 한번 네. 가볼게요. 쿠팡이 이제 이번 주에 그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아까 이제 모두 얘기했지만 발표를 했는데 3,367만 건 유출. 이거면 우리 성인들 거의 다 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가족 단위로 봐도 그렇고 그 이제 13세 미만 그다음에 이제 예를 80대 후반 이런 네. 분들을 빼면은 다 하죠. 전 음. 국민이죠.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조사 초기에는 뭐 한 3,000건, 4,000건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잖아요. 자체 조사 그러니까요. 자체 결과로 조사로. 예, 쿠팡이 예.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얄밉은 네. 회사인데 그게 이제 원래는 민간합동조사단이 있고요. 정부
합동 TF단이 별도로 구성이 예. 됐어요. 왜냐하면 민간합동조사단에는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음. 원하면은 국정원이 조력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국정원이 조력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 합동 그렇죠. 기구에는. 예, 근데 예. 정부 합동 음. 기구가 만들어지면 같이 이렇게 예.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날이 그 정부 합동 기구에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터셉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쿠팡이. 하여튼 셀프 예. 조사해 셀프 가지고 조사를 발표한 해서 거잖아요. 3,000개다라고 그래서 뭐 중국에 가서 잠수부가 네 들어가서 뭐서 건져 예 올렸다라는 컴퓨터 예. 가져와서 뭐 예. 이렇게 했는데 경찰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렇고 과학기술부에서도 3,000개보다는 훨씬 음. 많다. 인제 이렇게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3,370만 개로 해서 네. 쿠팡의 일방적 발표가 거짓이다라고 인제 된 거죠. 네. 예. 그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국민 밉상 기업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래 국민들이 키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키웠는데 이번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음 국민 밉상 기업이 미국 됐잖아요. 기업이라고 또 예예. 주장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때 탈팡 얘기가 유행어처럼 돌았는데 음. 지금 뭐 천진한 얘기겠지만 탈팡 하셨나요? 저는 탈판까지는 아닌데 네. 왜냐면은 이제 모니터를 좀 해야 되고 음. 이제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뭐 5만 원짜리 쿠폰을 주고 네. 그걸 뭐 쿠팡 이츠에서 사용하게 하고 또 뭐 여행에 쓰게 하고 명품 네. 거기에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건데 마케팅용이었죠 마케팅을 뭐.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가 싶어서 구매는 안 하고 있고요. 음. 그냥 회원 가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 발표 내용 중에 배송지 목록이 1억 4,805만여가 조회가 음. 됐다. 그리고 주문 목록은 10만 회가 조회가 됐다. 이 조회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 틀렸다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회가 됐다라는. 이제 발표한 거에 보면 제가 네. 가기부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하나의 목록으로 되면 이게 네. 인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거기 이제 IP 예 주소가 20개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조회한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3,370만 개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네. 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조회를 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봤다는 결국은.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조회를 일 조회를 갖다가 한 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러면 3,370만 건보다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예. 거네요. 억 단위로 가는 거죠. 뭐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경고 메일로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석 청문회 때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그거까지도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A라는 사람이 성인 용품을 구매했다. 네. 그럼 이 사람의 소위 상품을 구매하는 취향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게 개인정보 그냥 우리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공동현관 문 번호 이걸 뛰어넘어서 네.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패턴도 아는 생활 거고 패턴. 예를 취향도 아는 들어서 거고. 국회의원 예. 김현이다. 제가 네. 뭘 샀는지를 네.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며칠 만에 그거를 또 예 구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 패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또 문제냐면 쿠팡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상품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어요. 그럼 네. 자체 음.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여기를 망하게 하고 네. PB 예,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PB 상품. 네. 상품을 판매하는 음.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하나가 노동자들에 대한 네. 착취 이런 네. 것들도 좀 문제가 됐던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이 개인정보 유출건만 지금 조사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합동 TF에서는 그거고 이제 네. 더 나아가서는 국정조사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 거기서는 노동 문제,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 문제, 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에 음.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제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뭐 어떤 조치들이 내려질까요? 이게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해서 네. 현재는 과거의 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법을 만들어서 소급은 못 소급을 하니까. 못 네. 하잖아요. 근데 소급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 네. 의회에서 네. 로비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음. 그 흔적이 네.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데 매우 어려움으로 봉착하고 아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인제 언론에서 그 미국의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어렵게 하는데 그거를 좀 음.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또 언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언론하고 있죠. 야당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예 일부 언론이죠 뭐. 일부 예. 예. 언론이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안에서도 그런 사실은 조짐이 오늘도 네. 보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총력 대응해서 네 여야가 따로 미국의 이런 어떤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내줘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내부에서 오히려 예 미국 편을 드는 그런 맞습니다. 해서 예. 지금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갖다가 그러니까 약화시키거나 뭐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화시키는 것도 있고 네.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게 뭐 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예를 들 여쭤보고 싶은 게 예예. 그 트럼프 관세 인상 압박하면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했는데 그때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쿠팡 가지고 그런 건가?' 이게 긴가민가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게 '쿠팡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것 아니 같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근데? 쿠팡에서 원하는 바예요. 음. 쿠팡의 로비가 마치 음. 지금 자기들이 관세협상 미국을 예예 그런 움직인 것처럼 것처럼. 하는데 음. 실제로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벤스 부통령 부통령 만나고 만났죠. 왔는데 네. 네. 관계없다고 못 박았고 네.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련 없다고 네.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발로 예를 음. 들어서 2월 5 일자인가요? 2월 3 네. 일자에 그 미국 관료 중에 한 네. 사람이 이제 음.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논리를 네. 다시 한국에서 재생산하고 음. 그걸 우리 한국 언론들이 한국 예. 언론들이 재생산하는데 예. 외국에서 재생산하는 것도 있고 음. 또 관료 중에 우리 한국 관료 중에 네. 그것을 음. 기정사실화시켜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때 예. 쿠팡의 로비가 미 의회에 일정하게 먹히고 음. 그다음에 한국 언론 일부 언론과 네. 야당 일부 일각과 뭐 하여간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인제 벤스 부통령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기업 로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미 관계가 단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네 이랬는데 맞습니다. 예. 이 여기서 기업 로비라는 쿠팡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름은 얘기를 안 네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쿠팡이 뭔가 미국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이걸 보면 의회나 정부 상대로 로비가 아니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80억 썼다는 거 아닙니까? 2 년인가? 더 더 썼죠. 더 썼습니까? 썼죠. 예. 그런데 저희가 저 뭐죠?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네. 우리 장관에게 네. 보낸 음. 공문도 사실은 네.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네. 근데 언론은 음. 마치 쿠팡과의 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인용 보도를 하죠.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과 더 긴밀하게 네. 좀 보고도 하고 상황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쿠팡이 아까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쿠팡이 미국 의회랑 정부를 움직여 가지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재 이걸 막아 보려고 지금 뭔가 애쓰고 있는 건 하죠. 맞는 거잖아요. 로저스 예. 미 하원에서 지금 불렀죠. 아직 안 갔는데. 부르는 거를 이제 보냈잖아요. 로저스한테 보냈는데 그 네. 내용에도 네. 사실 3,000 개의 보안이 유출됐는데 출국을 금지시킨다거나 네. 내지는 경찰 뭐 구속영장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3,000 개가 아니다. 훨씬 네. 많다라고 한 것은 지난 12월 30날 31일 연석 청문회 때도 나왔고 네. 저희 가방이 자체 현안질이나 그다음에 예 1차 청문회에서도 이미 네. 당국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3,000 개만 관련돼 있다고 얘기한 게 12월 25일 날 쿠팡 발표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쿠팡 발표문만 가지고 음. 2월 5 일자로 로저스한테 보내서 음.
출석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음. 사실 외려 그게 나쁘지만 않다. 왜냐하면 음. 로저스가 답변하는 내용이 네. 나오면 저희는 이번 주에 반응을 인제 할 수 이번 있으니까요. 주에 그 3,300만 건 예예. 그것도 예. 있고 또 로저스가 그때그때 얘기들이 좀 달라지고 음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이 그 쿠팡 IN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그룹이 또 있는 거잖아요. 피해 네. 보고 있다. 네. 집단 소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이 네.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침하면 네. 우리는 약을 먹어서 복용을 해서 네. 대비를 할 수 있는 음.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잖아요, 지금 네. 한국이. 그렇긴 한데 음.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근데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음. 말씀하시는데 예. 만약에 그거라 그러면 이게 기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을 3월 안에 네. 통과를 시키면 음. 지금 25%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것이 네. 예 그렇지 음.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정관 산자산업통상부 장관 장관의 얘기죠. 얘기고 네.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 얘기이기도 하고 음. 외교부 장관의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어 처리해서 네.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트럼프 음. 정부의 네. 입장이 만약에 맞다면 네. 어 쿠팡 문제는 별개죠. 그렇죠. 예. 별개가 되는 예 거죠. 별개로 네. 입증하고 미국 네. 하원의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그러면 미국도 머쓱해지는 거죠. 네. 저는 외려 미국이 뜨거운 감자를 네. 목에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왜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건드리면 네. 가만 안 놔두겠다." 그 캄보디아 얘기 예 아니에요? 그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에 대한 한국 얘기도. 네. 국민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 기업이 원래부터 미국 기업이 아니고 네. 한국 기업이었고 2020년도에 네. 그 노동자 사망 사건이 나면서 기업을 미국 미국 기업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투자도 일본으로부터 받고. 네. 그래서 세탁한 거죠, 세탁.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이 음. 문제를 그 이제 경중왕급 선우로 예. 해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아니고 음.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가서 음. 기업을 하면서 이런 그 개인정보 침해 네.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는 걸로 네. 정리가 되면 음.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런 일부의 그런 로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네. 다 옳은 좀 것만은 아니다. 근데 옳은 것만은 아닌데 돈값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비 받는 사실 사람들은? 제 아무리 수억 수천만 원을 네.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은 그리고 선진국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네. 온갖 일들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고 네. 미국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불러서 네. 지적을 받고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왜 예전에 경제 침탈을 하기 위해서 소부장을 네. 쥐일 때 우리가 음. 만들어서 극복해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음. 쿠팡 문제는 결국은 한국 국민의 네. 권리를 침해받은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권리 침해가 명백한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인제 얘기 나왔지만 미 하원에서 인제 그 헤럴드 로저스를 23일 날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인제 미국 투자 기업들이 쿠팡에 대한 투자 기업들이 그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 이런 것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인제 정부로서도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부담은 되지만 정부 차원의 합동 TF를 만들 정도로 네. 그 전방위적인 음. 대응도 하라는 게 대통령의 네. 생각이고 주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국회 차원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다면 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3,370만 명의 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렇죠. 매우 심각한 일이고 보통의 대단히 경우는 심각한 일이죠. 이렇게 예. 유출이 되면 기업의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배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하고 네.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SK, LG, KT든 다. 그게 정석이죠. 네. 심지어 롯데도 그렇게 네. 했어요. 네. 근데 유독히 지금 쿠팡만 네. 김범석
의장이 예. 미국 로비의 힘을 믿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끝이 보이는 싸움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매국적 행태죠. 이걸 가지고 네. 그 한미 간의 어떤 네. 통상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이에 이런 거기서 자기들 메커니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건 네. 완전 매국적 아니 행태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 현안 질의할 때나 청문회 음. 할 때도 그랬지만 특정 로펌이 네. 그 로펌의 이익을 위해서 음. 했던 그 흔적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로펌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정관 예우로 돈벌이 네.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음. 것도 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다. 그렇죠. 그냥 못 넘어가죠. 네. 그냥 우리가 넘어갔을 때 이 쿠팡한테 완전히 쥐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소비자들도 지금 볼모 잡혀 있다시피 그런 것도 하는데. 있고 인제 뭐 쿠팡만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네. 법 제도가 불비한 측면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바로잡고 또 뭐 이제 골목 상권도 살리면서 대형마트도 풀어주는 규제 음. 완화도 갈 건데 제가 볼 때는 김범석 의장이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오늘 저희가 현안 질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20조 정도가 지금 네. 깎였다는 음.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도 이렇게 마냥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은 그러니까 못 매출이 된다. 20조가 줄었다라는 건가요? 그 상장된 아 네. 주식의 음. 값어치가 아 빠져나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인제 네. 미국에 알려지고 아이 그러면 그럼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네. 예. 이 쿠팡이 이런 주장하는 거는 차별적 도요. 그리고 이게 표적 수사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예. 아니죠. 네. 데이터 관리 부실해서 이게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미국 정부가 지금 인제 좀 동조하듯이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법, 그러니까 쿠팡 우리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정부나 어떤 미국의 쿠팡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해법이 좀 있을 수 그래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음. 바로잡는 노력이 좀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 법사 중요하죠. 네. 하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로저스한테 보낸 내용 중에 틀린 게 많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바로잡고 그게 언론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네.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네. 펼쳐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를 이제 제대로 그 네. 쿠팡에게 책임을 묻는 네. 그런 법 제도 개선이 인제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국민들이 키운 그 음. 기업이 결국 국민을 배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좀 머리를 맞대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음. 국토교통부나 이런 애초에 음. 허가를 내줄 때의 네. 기준과 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행정 집행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여야가 네. 논의하고 있으니까 네. 금년간 어떤 수준의 논의가 정리가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여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을 너무 네.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은 시일 안에 정해서 네. 좀 바로잡는 노력이 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되면 네. 아무래도 구구한 그런 네. 억측이나 네. 미국에서의 경고망동, 뭐 음. 일부 그 로비스트의 경고망동들을 좀 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일정은 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여야가 음. 지금 이제 대표들이 협의해야 될 내용 중에 네. 하나라고 이것도 봅니다. 속도를 좀 빨리 빨리 높여야 내야 되겠네. 되는데 예. 그 야당 안에 그러니까 난관들이 거의 그 많았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하고 이거가 같이 가면서 같이 돼야 맞물려야 될 되는 것 거죠. 같아요. 예예. 하는데 네. 뭐 대통령 입장에는 답답한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이게 좀 빨리 음. 속도를 내줬으면 네 하는 내죠. 생각을 예 가지실 것 그러면 같은데. 저희도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로비 창구로 하는 것을 쿠팡의 소재로 쓴다면 네. 우리는 그걸 뒤집는 소재로도 음. 쓸 수 있는 거죠. 네. 쿠팡하고 대미투자하고는 다른 다른 문제다. 문제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음. 국민의
권리 침해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이거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네. 쿠팡을 더 이상 봐주지 마라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은 자꾸 그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거고. 차별적 예. 대우라고 주장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다 로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쿠팡 사건을 키워가지고 비관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규제 이걸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다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려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쿠팡은 그것도 로비를 있고요. 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중소기업과 네. 중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쿠팡을 탄압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법사위원회에 로저스한테 보낸 공문 내용 중에 그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쿠팡이 보낸 공문 내용에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그게 이제 3,000개 밖에 음. 노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이용한 마타도 그것도 아닙니까 쓰고 이게. 그것도 쓰고 네. 3,000개인데 왜 이렇게 로저스를 뭐 출국 금지도 시키겠다 내지는 뭐 압수수색 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조야도 쿠팡에게 당하고 있다. 노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 쿠팡을 구실 삼아가지고 해서 우리의 디지털 규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규제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그럴 하는 수도 거.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만났을 때 나왔던 대화 내용이 뭐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노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저는 뭐 거죠? 관점을 오늘 이제 최근에 네.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보고서, 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 그다음에 칼럼의 네. 내용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쪽 그 소위 현재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네. 다른 입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쿠팡을 지렛대로 대미 관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있다라는 해석도 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로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보면 균형 잡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응 방안 이런 게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미국이 이제 그 쿠팡 문제 이거 해결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 정밀지도 반출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그래야 뭐 관세 인상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뭐 그런데 네. 어쨌든 그 구글 정밀지도 이게 지금 네이버나 이 카카오 이런 데 지도 얘기할 때 우리도 정밀하게는 안 하잖아. 못하게 하잖아. 규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구성된 위원회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네. 우선순위로 좀 따져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안보주권하고 관련된 그러니까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디지털 규제법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또 전혀 상관없는데 또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본다라는 네. 얘기도 온라인 플랫폼법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여간 그 이제 여야에서 네. 슬기롭게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트럼프의 이 갑자기 들고 나온 관세 폭탄 이게 대미 투자법 국회에서 빨리 안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단 명분은 그렇게 된 명분은 그런 거고 건지만 그러고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만 또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지금 다 상황이 네. 비슷한 거고 네. 실제로 경제가 형편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네. 인기가 지금 급락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또 우리한테 불리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여야에서 이것도 협상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네. 겨우 어쨌든 네.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이제 머리 수싸움을 좀 해야죠. 네. 하여튼 국민 그 밉상기업 쿠팡 좀 혼쭐 좀 내주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아니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고 네. 또 미국 측이 이 싸움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요런 대목이 잘 모르고 다 알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네. 보고서를 이제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결정적인 게 틀려서 요거는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일을 열심히 안 하나 보네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네. 그쪽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정무라인이잖아요. 거기도 네. 이번에 뭐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존하는 게 네. 채널과 언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여당 우리 쪽 가짜 뉴스를 쓰면 안 안 되는데.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가방위에 이제 뭐 네. 저한테 한 번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안 왔어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러면 어떤 라인으로부터 이거를 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강 음. 저희도 뭐 이전에 여당 할 때 인제 소위 네. 대사관 쪽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네. 뭐 입장을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네. 근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네.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 근데 음. 이번에 아마 제가 자료를 볼 때는 네. 한쪽 얘기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쿠팡 한국 얘기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한 미국 대사관 빨리 김현 의원님한테 한번 가 보셔야 되겠네요. 이미 사고는 쳤어요, 그쪽에서. 그랬어요. 자, 오늘 김현 의원님 모시고 합당 과정의 어떤 전말 좀 들어봤고요. 쿠팡 문제 얘기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의원님 후원 계좌는 화면에 나중에 네.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버스 속토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